시아버지의 손이 제 치마 속으로 파고들 때 저는 헛간 구석 볏짚 더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의 거친 숨소리가 제 목덜미를 스쳤고 흙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뒤섞인 숨결이 제 입술을 덮었죠.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씨를 받으러 온 거야. 그분은 그렇게 속삭이며 제 몸을 눌렀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흥분한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항을 했지만 체격이 건장한 시아버지를 뿌리치진 못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그냥 시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안방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제 신음소리를 들을까 무서웠으니까요. 남편이 그 순간 마을 어기 술집에 갔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자. 그날 밤 제 허벅지 안쪽에 남은 손톱 자국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죠. 처음 피워본 담배였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지 않았어요. 그 후로 3년 동안 저는 그분의 손길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생겼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골 농촌에 시집와서 시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당한 춘향 씨의 이야기인데요. 듣고도 믿지 못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7년 4월의 어느 토요일, 춘향은 경북 안동의 한 농가로 시집을 갔다. 23의 나이였다. 홀레복 치마는 어머니가 빌려온 것이었고 신랑 영식은 35, 말수가 적고 어깨가 좁은 사람이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농사꾼이지만 착하고 집안이 반듯하다고 했던 말을 믿었다. 춘향의 집은 대구 변두리 판잣집이었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딸 셋을 키웠고 춘향은 장녀였다. 시댁은 마을 어귀에서 10리쯤 들어간 곳에 있었다. 디귿자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시아버지 윤철은 61살, 키가 크고 등이 곧았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윤철은 등이 넓고 힘이 장사였다. 동네에서도 윤철의 힘을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흰 눈썹이 선명했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잘 왔다. 그가 춘향의 어깨를 툭 쳤다. 손바닥이 거칠고 컸다. 시어머니 순덕은 마른 체구에 말이 없었다. 혼례상을 받는 내내 시어머니는 춘향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첫날 밤 영식은 춘향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 벽을 보고 누워 코를 골았다. 춘향은 천장에 나무결을 세며 밤을 지새웠다. 밖에서는 봄비가 처마 끝을 두드렸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논둑을 채웠다.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고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말은 없었지만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고생이 많다며 반찬을 더 떠주곤 했다. 영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새벽마다 논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잠들었다. 부부의 잠자리는 한 달에 한두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짧고 건조했다. 어느 날 저녁 춘향이 헛간에서 보리쌀을 담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보리 옮기는 거냐? 그가 물었다. 네, 아버님. 춘향이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왔다. 헛간 안은 어두웠고 볏짚 냄새와 곡식 냄새가 진했다. 요새 영식이가 너한테 잘해주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네, 아버님. 춘향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그때 시아버지의 손이 춘향의 팔을 잡았다. 이리 와봐. 춘향은 몸이 굳었다. 그의 손은 뜨겁고 거칠었다. 아버님, 춘향이 작게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그녀를 벽 쪽으로 밀었다. 볏짚 더미에 등이 닿았다. 아버님, 안 됩니다. 춘향이 손을 밀었으나 그의 힘은 단단했다. 조용히 해. 네, 시어머니 안방에 계신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막걸리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였다. 시아버지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 춘향은 눈을 감았다.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장사인 시아버지를 뿌리칠 수 없었다. 그리고 안방의 시어머니 인기척이 느껴지자 춘향은 시어머니가 이 사건을 알았을 때 일어날 일이 무섭고 두려웠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만 눈 감고 넘어가자. 그의 손가락이 허벅지 안쪽을 더듬었고 거친 손톱이 살갗을 긁었다. 춘향은 이를 악물었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속옷을 잡아당겼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왔다. 볏짚이 등을 찔렀고 그의 무게가 가슴을 눌렀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씨를 받으러 온 거야. 그가 속삭였다. 춘향은 천장의 석가래를 바라보았다. 거미줄이 걸려 있었다. 일은 길지 않았다. 5분쯤 지났을까? 시아버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일어났다. 바지를 추스르고 헛간을 나갔다. 춘향은 볏짚 더미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천장이 흔들렸다. 아니, 눈물이 차올라서 세상이 흐려진 것이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됐다. 춘향은 일어나 치마를 정돈하고 보리쌀 자루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영식은 마을 어기 술집에 있었다. 그날 이후 춘향은 헛간을 피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기회를 만들었다. 마당 한쪽 장독대 뒤 우물가 뒷산 밭둑 언제나 시어머니와 영식이 집을 비운 틈이었다. 시아버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리와 혹은 조용히 해가 전부였다. 춘향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이 집의 위계 속에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였다. 춘향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릴 때 시아버지가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아버님, 누가 봅니다. 춘향이 속삭였다. 아무도 없어. 다들 논에 나갔어. 그가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댔다. 물동이가 바닥에 쏟아졌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우물 옆 돌담에 기대게 하고 치마를 걷어 올렸다. 햇빛이 등 뒤로 쏟아졌고 매미 소리가 귀를 찢었다. 춘향은 돌담의 거친 표면을 손으로 더듬었다. 이끼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다. 일이 끝난 후 시아버지는 언제나 말없이 떠났다. 춘향은 치마를 정돈하고 다시 물을 길었다. 손이 떨렸지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부엌 한쪽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었다. 물 길어 왔니?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멈춰 있었다. 고추 꼭지를 따던 손이. 밤에 춘향은 홀로 마루 끝에 앉았다. 마당에는 달빛이 깔렸고 개구리 소리가 사방을 채웠다. 허벅지 안쪽에 시아버지의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빨간 줄이 선명했다. 춘향은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마을 슈퍼에서 몰래 산 것이었다. 첫 모금을 들이켰을 때 목이 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울컥하지 않았다. 연기를 내뿜으며 춘향은 달을 바라보았다. 둥근 달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 순덕은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밥상을 받을 때, 빨래를 넣을 때
춘향이 고개를 들면 시어머니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춘향을 안방으로 불렀다. 앉아라. 춘향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시어머니는 장롱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펼쳐보니 헝겊 조각들이었다. 낡은 천 조각, 실밥이 풀린 자투리. 이건 내가 23세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입었던 치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건 30에 입었던 저고리 소매고 이건 40에 두루마기 자락이었지. 춘향은 천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넌 지금 23이지. 넌 지금 23이지. 시어머니가 춘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도 그랬다. 춘향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말씀을 알아? 알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다 알아. 시어머니는 천 조각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에 넣었다. 영식이는 씨가 없다. 그녀가 덧붙였다. 10살 때 홍역을 앓고 나서 그렇게 됐어. 의사가 그랬지. 애를 가질 수 없다고. 춘향은 숨을 멈췄다. 그럼 아버님께서는 그 사람도 안다. 그 사람도 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다 아는 일이야. 그래서 며느리가 필요한 거였어. 대를 이을 손자를 낳아줄. 춘향은 손을 떨었다. 어머님, 저는 넌 잘못한 게 없다. 넌 잘못한 게 없다.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이 집에 시집 온 여자는 다 그래. 나도 그랬고 시어머니도 그랬어. 씨를 받는 거야. 집안의 씨를. 방 안은 고요했다. 밖에서 영식의 발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춘향은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춘향은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씨를 받기 위해 이 집에 온 것이었다. 그날 밤 춘향은 영식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남편은 밥을 먹고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른 어깨, 고개를 숙인 자세. 그는 알고 있을까? 자기 아내가 밤마다 아버지의 손길을 받고 있다는 걸. 아니, 그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라면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춘향은 마당으로 나갔다. 영식 씨.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왜? 우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춘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담배를 땅에 비볐다. 그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알아요. 춘향이 말했다. 시어머니께 들었어요. 영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넌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영식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가 작게 말했다. 내가 무능해서. 춘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춘향은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지 않았다. 그저 마당 한쪽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그 후로 춘향은 시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남편도 알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이 집의 규칙을 받아들였다. 밤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찾았다. 때로는 헛간에서, 때로는 뒷산 밭둑에서, 때로는 안방 옆 작은 골방에서. 골방은 좁았다. 이불 한 채 깔 공간밖에 없었고 창문은 작았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거기로 데려갔다. 우와, 그가 명령했다. 춘향은 이불 위에 누웠다. 시아버지는 불을 끄고 그녀 위로 올라왔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흙 냄새가 났다. 손가락 끝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다. 밭을 파고 곡식을 심고 잡초를 뽑은 손. 그의 몸이 그녀를 덮었다. 무게가 가슴을 눌렀고 숨이 막혔다. 시아버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움직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감쌌고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잘하고 있어. 그가 속삭였다. 곧 아이가 생길 거야. 춘향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일이 끝나면 시아버지는 일어나 바지를 입고 나갔다. 춘향은 이불 속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허벅지 안쪽이 축축했고 아팠다. 그녀는 손을 뻗어 작은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풀냄새, 흙냄새, 그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춘향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3년이 지났다. 춘향은 26이 되었고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방문은 더 잦아졌고 그의 손길은 더 거칠어졌다. 왜 아직도 배가 안 부르냐? 그가 화를 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춘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 수 없었다.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어느 날 아침 춘향은 구역질을 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입덧이냐? 시어머니가 물었다.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째냐? 3달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됐다. 보건소에 가서 확인했다. 임신 13주. 춘향은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가 생겼다며. 그가 말했다.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잘했어. 이제 편히 쉬어.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 춘향을 찾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끝난 것이었다.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논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막걸리를 마셨다. 하지만 춘향의 배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다.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다. 아이고, 며느리가 효부네. 윤씨 집안의 대가 이어지겠구먼. 춘향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속고 있었다. 아니,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 땅의 관습이었다. 대를 잇기 위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여자는 씨를 받아야 했다. 춘향의 배가 부르자 마을 잔치가 열렸다. 시아버지는 마을 어기 회관에서 돼지를 잡았고 막걸리를 풀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윤 씨가 드디어 손자를 보겠구만. 며느리 잘 얻었어. 춘향은 한쪽에 앉아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손을 잡고 배를 쓰다듬는 할머니들, 미역국을 끓여주겠다는 아주머니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춘향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다. 굽은 등, 거친 손. 그녀도 한때는 춘향처럼 젊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일을 겪었을 것이다. 시아버지의 손길을, 침묵을, 거짓말을. 영식은 마당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복이 많아. 아들 낳으면 소 한 마리 사야지. 영식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비어 있었다. 춘향은 그를 바라보았다. 남편,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남자. 자기 아내가 아버지의 아이를 베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축하를 받아야 하는 남자.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시아버지는 취해서 안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했다. 춘향은 마당에 혼자 남았다. 배가 무겁게 당겼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작은 발길질. 넌 누구 아이니? 춘향이 속삭였다. 시아버지의 아이니 아니면 이 집안의 아이니? 대답은 없었다. 다만 뱃속에서 또 한 번 움직임이 느껴졌다. 춘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달을 가렸다. 어둠이 마당을 삼켰다. 1990년 12월 춘향은 아들을 낳았다. 순산이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을 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다, 아들. 시아버지는 마당에서 소리쳤다. 내 손자다. 영식은 방문 밖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춘향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작은 얼굴, 꼭 담은 입술. 아이는 누구를 닮았을까? 시아버지를? 영식을? 아니면 그녀 자신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윤 씨 어릴 적 똑같네. 눈썹이 시아버지 꼭 닮았어. 춘향은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아이는 힘차게 빨았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해서. 아이는 눈을 감고 젖을 빨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시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내 손자다. 대를 이을 손자. 사람들이 축하했다.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이고 아이 옷을 지었다. 영식은 여전히 아이를 안지 않았다. 그는 논으로 나가 하루 종일 일했고 밤이면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잤다. 어느 날 밤 춘향이 아이를 재우고 마루에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옆에 앉았다. 고생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내 의무는 끝났어. 춘향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의무요? 그래. 이 집에 아이를 낳아주는 것, 그게 며느리의 의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이제 넌 자유야. 더 이상 그 사람 손길을 받지 않아도 돼. 춘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유. 이게 자유라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자유였다. 시어머니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춘향은 혼자 남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춥고 날카로웠다. 세월이 흘렀다. 2010년 춘향은 46이 되었고 아들 준호는 20이 되었다. 영식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시아버지는 칠순을 넘겨 거동이 불편했고 시어머니는 치매가 왔다. 집은 낡았고 노는 절반을 팔았다. 춘향은 여전히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준호는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다. 춘향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뭐가? 나 아빠를 안 닮았잖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도 다 그래.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춘향의 심장이 멈췄다. 그게 뭐가 이상해. 할아버지 손자니까.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 알고 싶어. 진짜 내 아버지가 누군지. 춘향은 준호를 돌아보았다.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아빠 제사 때 친척 아저씨가 술 먹고 했던 말 들었어. 아빠는 씨가 없었다고. 그래서 나 같은 아들을 가질 수 없었다고. 춘향은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말해줘. 내 아버지가 누구야? 춘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춘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진짜 아버지는 할아버지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미안해. 미안해, 준호야. 춘향이 울었다. 엄마는 선택할 수 없었어. 이 집에 시집 오면서 엄마는 이미 그 운명을 받아들인 거였어. 준호는 뒤로 물러섰다.
그럼 엄마는 할아버지랑 그래.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다. 3년 동안 네가 생길 때까지. 준호는 벽에 기댔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말이 돼? 춘향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저었다. 엄마 나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는 방을 나갔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춘향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준호는 사흘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춘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안방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치매로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얼굴만은 알아보았다. 춘향아, 시어머니가 불렀다. 춘향이 방으로 들어갔다. 네, 어머님. 준호가 알았구나. 시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춘향은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정신이 드셨어요? 내가 치매라고 다 잊은 줄 아니? 중요한 건 다 기억해.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다.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어. 춘향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너처럼 이 집에 시집 왔어. 22이었지. 그때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 남편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 춘향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내 남편은 씨가 있었어. 그래서 더 복잡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윤철이 말이야. 시어머니가 춘향의 손을 잡았다. 내 시아버지. 그 사람은 내 남편 아들이 아니야. 내 시아버지 아들이지. 춘향의 눈이 커졌다. 그래. 윤철이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리고 준호도 그래. 춘향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럼 이 집은 대대로 그래왔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 집의 대를 잇는 방식이야.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아들을 낳는 거. 그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들면 또다시 며느리가 그 아버지의 씨를 받고 그렇게 계속. 왜요? 춘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렇게 해야 해요? 강한 씨를 남기려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젊은 남자들은 약해. 하지만 나이 든 남자. 씨를 이미 증명한 남자는 다르지. 이 집 조상들은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며느리는 항상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어. 200년 동안. 춘향은 손을 떨었다. 그럼 저는 그리고 준호는 너희는 희생양이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 집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하지만 춘향아, 이젠 끝내야 해. 준호는 알았어. 진실을. 이 더러운 전통은 준호 대에서 끝내야 해. 시어머니는 춘향의 손을 꽉 쥐었다. 준호한테 말해. 이 집을 떠나라고. 절대 장가들지 말라고. 이 지옥 같은 순환을 끊으라고.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나도 똑같이 당했으면서. 준호는 일주일 후 돌아왔다. 그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나 서울 가. 준호가 말했다. 다시 학교 다닐 거야. 그리고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 집 안 올 거야.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는? 준호가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여기 남을 거야. 춘향이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돌봐드려야지.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어른이야. 춘향이 작게 웃었다. 그리고 엄마는 이미 이 흙에 뿌리 내렸어. 떠날 수가 없어.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다. 미안해 엄마 태어나서. 아니야. 춘향이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넌 내 유일한 기쁨이었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갈 이유였어.
준호는 소리내어 울었다. 춘향은 눈물을 닦아주었다. 가거라. 그리고 절대 이 집 같은데 장가들지 마.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춘향은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을 길을 따라 멀어지는 아들. 그녀의 유일한 아들. 그녀는 손을 흔들었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듬해 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춘향은 혼자 집을 지켰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갔다. 준호는 졸업 후 서울에서 취직했고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내려왔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안 할 거야. 엄마 아이도 안 낳을 거고. 그가 말했다. 춘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춘향은 뒷산 밭둑에 올라갔다. 시아버지가 그녀를 처음 덮쳤던 그곳. 이제는 잡초만 무성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거칠고 차가운 흙. 그녀의 젊음이, 존엄이, 선택이 묻혀버린 흙. 이제 됐어.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춘향은 일어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논이 보였고, 집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춘향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흙 묻은 신발을 털고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다. 밤이 되자 춘향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그녀는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오랜만이었다. 연기를 내뿜으며 그녀는 작게 웃었다. 씁쓸하고 쓸쓸한 웃음. 그래도 살았네.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살아남았어. 그리고 별은 계속 빛났다. 아무 대답도 없이